안녕하세요. 뉴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AOP라고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그 곁다리 업무 또는 관점이 다른 업무를 구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코드를 구현해보기 위해서 이클립스를 실행했는데요. 여기다가 저희가 프로그램 파일 하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래스 하나 추가할 건데요. 여기 오셔서 클래스에서 자, 뉴 눌러서 클래스 추가하고요.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나 추가하고요. 근데 패키지명은 저희가 이제 DI가 아니라 AOP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spring.aop라고 하는 패키지를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메인 함수를 포함시켜서 프로그램 파일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AOP라고 하는 걸 구현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가 업무 로직을 갖고 있는 하나의 클래스가 있어야 돼요. 그 업무 로직을 갖고 있는 클래스에서 저희가 그 곁다리 업무를 좀 꽂아 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녀석을 찾아야 되겠는데 난이도가 높지 않으면서 적절한 업무를 갖고 있는 녀석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DI 할 때 배웠던 그 이그잼 클래스에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복사해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누른 다음에 좀 복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카피 본이긴 한데 저희가 DI가 아니라 AOP에서 쓰는 엔티티로서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하고 나서 여기 엔티티란 녀석을 저희가 열어서 AOP에 있는 엔티티겠죠. 요 뉴레이그점 열어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거하고 자, 여기 패키지는 이제 무의미하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영문자 O 눌러서 사용하지 않는 패키지는 정리하시고 자, 밑에 쭉 내려보면은 별 문제는 없네요. 저희가 쓰려는 내용이 바로 이 평균을 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총점을 구하는 건데 이 총점과 평균을 곁다리 업무를 껴놓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살짝 위로 올려서 정수로서 리절트라고 하는 걸 두고 자, 이 녀석을 이제 반환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덧셈 업무가 이루어지기 전과 후가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이쪽 영역에다가 저희가 곁다리 업무가 호출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플롯이라는 형태의 변수 리절트 하나 만들고요. 거기다가 토탈을 4.0f로 나눈 작업을 하고요. 자, 리턴 값으로는 이제 리절트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희가 요 업무 단위가 이제 만들어져서 호출될 때 이 곁다리 업무로서 저희가 코드를 추가하는 방법과 AOP라는 방법을 통해서 추가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업무를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할게요. 이그잼이라는 녀석을 인터페이스형으로 일단은 변수를 선언하고요. new 해가지고 뉴레 이그잼이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할 건데 자, 패키지명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보시면은 DI도 있고 AOP가 있는데 저는 AOP로 만들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패키지는 마우스 갖다 대시고 AOP 쪽 엔티티로서 인터페이스 명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패키지를 정해줘야겠죠. 자, 이그잼 녀석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값이 0이기 때문에 출력되는 것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1111 해서 국어 영어 수학 컴퓨터 과목을 다 1로 세팅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출력하겠습니다. system.out.println 해가지고 printf를 할까요? 그래서 total is 해서 이그잼 total 자, 이렇게 해서 토탈 값을 출력하는 로직을 한번 구현해 봤습니다. 자, 이게 빠졌네요. %d \n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그잼이 갖고 있는 총점을 출력해 보려고 하는데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자, 여기까지는 이 업무를 다루고 있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그런 기능의 수준에서 토탈을 출력해 봤는데요. 이제 저희가 다른 관점이 있는 거죠. 개발자든 아니면 관리자든 다른 관점자에 의해서 여기다가 새로운 코드가 또 추가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성능이 느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업무자들이. 그럼 토탈 구하는 게 왜 성능이 느린지 알아보기 위해서 또 얼마나 느린지 알아보기 위해서 토탈한 녀석에다가 이 시작과 끝 부분에다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또 체크해 보기 위해서 몇 개 코드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업무자가 원했던 기능이 아니라 이거는 프로그래머가 또는 운영자가 그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면 코드를 꽂아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엔 여기다가 그런 코드를 직접 작성했었고요. 필요 없으면 또 주석으로 하고 필요하면 또 풀어놓고 그랬었거든요. 자, 일단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자, 롱이라고 해서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해당되는 시스템 시간을 좀 구해 볼게요. 그래서 current time 밀리세컨드를 얻어서 이거를 이제 스타트 변수에 넣고요. 자, 이게 이제 곁다리 업무겠죠, 이게. 자, 두 번째. 이제 끝나는 시간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end 시간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때 current time 밀리세컨드 해가지고 요것이 걸리는 시간을 좀 잡아봤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거의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일부러 스레드를 좀 죽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립 해가지고 200ms를 좀 잡아 놓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마우스 갖다 대시고 예외 처리를 감싸 주시고요. 일부러 200ms를 좀 잡아먹고 그 다음에 끝나는 시간을 체크한 다음에 여기다가 곁다리 업무로서 한번 출력을 해보려고 그래요. 출력을 할 때는 자, 메시지 출력해야 될 텐데 메시지는 간단히 위에다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메시지에다가는 현재 그 end라는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빼서 그게 얼마나 걸렸는지 이렇게 해서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몇 밀리세컨드 걸렸는지를 이제 메시지로 출력하는 코드를 추가했다고 합시다. 저희가 지금 말하는 코드는 요게 지금 곁다리 업무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관점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실질적인 사용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업무는 요 정도겠죠. 자, 일단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실행하고 나니까 그 200ms 걸렸다는 코드가 먼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출력이 되죠. 당연히 이 안에 들어있는 토탈이 먼저 실행되기 때문에 이 끝나는 시간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반환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코드가 실행돼서 이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AOP라고 하는 것은 그거죠. 지금처럼 저희가 옛날에 하던 방식은 이렇게 소스 코드에다가 얘를 꽂아 놓았었는데 이렇게 꽂아 놓지 않고 곁다리 업무를 따로 만들어서 이거를 연결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코드를 여기다 작성하지 않고 분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같이 붙여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프로그램으로 갈게요. 곁다리 업무를 여기다가 따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도구가 프락시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이제 프락시를 저희가 생성할 차례가 됐네요. AOP라는 녀석은 반드시 곁다리 업무를 그 원래 업무 로직과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락시라고 하는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자바에서는 프락시라는 그 도구를 제공해 줘요. 그래서 프락시라는 클래스 하나 생성하려고 하는데요. 자, 프락시에서 점 찍으면은 여기 수많은 스태틱 메서드를 보이는데 그 중에서 U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고 엔터 치게 되면은 인스턴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녀석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인스턴스를 일단은 할당 받을 건데요. 재밌게도 여기 할당되는 녀석은 여기서 설정하게 되는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그잼이라는 녀석을 생성할 거예요. 이그잼이라는 녀석을 생성하는데 그 녀석은 진짜 이그잼이 아니고 가짜 이그잼입니다. 그래서 프락시라는 녀석의 의미가 가짜란 뜻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프락시인데 이 프락시라고 한 녀석은 이 녀석과 똑같이 닮아 있어요. 똑같이 닮아 있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녀석이 갖고 있는 기능이 얘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그잼을 쓰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락시는 곁다리 업무를 갖고 있는 녀석이고 이 녀석을 사용하게 되면은 곁다리 업무를 포함해서 얘의 기능을 호출할 거고 그냥 얘 아니고 얘를 쓰게 되면은 원래 업무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프락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인자를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로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얘가 프락시잖아요. 프락시는 가짜인데 실제 업무를 또 호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뉴레 이그잼이라는 녀석의 실질적인 그 객체를 로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의 정보를 전달해 주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이 인터페이스는 이 녀석이 이 녀석. 자, 이 녀석을 인터페이스 정보를 넘겨줘야 되는데 이게 복수형이잖아요. 복수형이니까 new에서 자, 클래스라고 하는 배열을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그잼.클래스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배열 형태로 제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만약에 이 인터페이스가 얘가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으면은 그 녀석에다가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녀석이 가짜를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제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이 H라고 써있는 녀석인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곁다리 업무를 꽂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전에 PPT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바로 저희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에서 지금 현재 이 핸들러 저희가 곁다리 업무를 꽂아 놓게 되는 이 부분인데
요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자, 여기다 구현할 내용은 뭐냐면은 저희가 invocation handler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객체화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저희가 여기서 익명으로 invocation handler라는 녀석을 구현하고 있는 익명 클래스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vocation이라고 하는 핸들러를 작성할 건데, 자, 여기 부분이 바로 요 핸들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코드 작성할 겁니다. 자,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위아래는 곁다리 업무, 가운데다가 실제업무를 호출하는 코드를 작성하겠죠. 자, 이 내용을 저희가 뒀습니다. 자, 그런데 요 역할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자, 곁다리 업무인데 곁다리 업무 사이에 여기서 실제 업무를 호출하는 로직이 있어야만 저희가 여기 껴있을 때와 똑같은 형태의 실행 순서가 만들어지잖아요. 실행돼서 여기가 실행되고 다시 와서 얘가 실행되게끔. 그래서 여기쯤에다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위에 보시면은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메소드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메소드 점 하게 되면은 invoke라는 게 있어요. invoke 메소드. 자, invoke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실제 업무를 갖고 있는 실제 업무 객체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 객체는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요 녀석을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저희가 이제 토탈 호출하게 될 수도 있고 또 avg 호출할 수도 있겠는데 호출하는 메소드 갖고 있는 파라미터를 여기로 옮겨주거든요. 이거를 얘한테 전달하게 해줌으로 해서 인자가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얘가 호출하게 되면은 얘가 또 이제 실제 업무가 반환하는 값이 있잖아요. 그 값도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invoke는 모든 형태의 값을 반환할 수 있도록 오브젝트형으로 반환하게 해놨고요. 이거는 받아가지고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resul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요 녀석을 반환하게 하면은 깜짝같이 반환되는 것도 잘 되고 중간에 요 업무가 껴들어갈 수 있어서 곁다리 업무도 같이 연결해서 호출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빨간 줄이 가지고 있는 말수 같아 되면은 이 클래스에서 로더를 필요로 하니까 get 클래스 로더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얘는 오브젝트로 반환하기 때문에 이 형식으로 맞춰서 반환될 수 있도록 형변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한번 실행을 해보면 지금 프락시를 이용해서 토탈 호출하는 거잖아요.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시간이 걸렸습니다라는 것과 이렇게 4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이그점을 써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 실행하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실행해 봤는데 하나는 프락시를 이용해서 실행해 봤고 하나는 원본을 가지고 실행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곁다리 업무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얘를 드러내고 그냥 원래 업무를 쓰시면 되고 만약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프락시를 만들어서 곁다리 업무를 껴 넣어서 저희가 실행하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그 프락시라는 녀석은 신기하게도 그 인터페이스를 공유하고 있는 다른 함수 avg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그 녀석을 사용할 때도 로그를 낄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프락시라고 하는 녀석 써볼게요. 얘도 프락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실행하게 되면은 얘뿐만 아니라 얘도 같이 곁다리 업무를 껴 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신기하게 저희는 그 AUP라고 하는 녀석은 그래요. 곁다리 업무를 별도로 만들고 기존 소스코드 손대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뺐다 꽂았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 방식, 이게 바로 AUP인데요. 일단은 오늘은 AUP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곁다리 업무를 따로 만들어서 분리 도킹할 수 있게 해준다. 이제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해보면서 신기하긴 하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결과를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프링이 제공하고 있는 AOP를 사용할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